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도 덥고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태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태국은 늘 더운 나라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태국의 이곳을 가면 더위가 싹 날아가다 못해 오싹해진다고 합니다. 네?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어디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호호. 높이 314m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설치된 이 전망대. 네. 태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로 유명한데요. 어허. 안전요원이 시키는 대로 그물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자 어머. 이렇게 스르르 앞으로 기울어지더니 65도 각도까지 내려갑니다. 초고층에서 내려다보는 아찔한 풍경이 몸 아래로 펼쳐지는데요. 고소공포증에 있는 사람이라면 눈도 못 뜰 것 같죠. 저도 못 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더위를 날릴 극한의 공포를 원한다면 세상에 이만한 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이 가보고 싶기도 하면서도 아찔할 것 같은데, 최명기 원장님, 혹시 공포감, 아찔함 그런 걸 느끼면 체온이 막 내려가서 시원해지고 그런가요, 진짜로? 엄청난 체온의 차이는 아니지만 실제 온도는 작지만 우리 몸이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의 온도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따뜻하다 아니다를 느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모든 살에 있는 말초 혈관들이 우리한테 작용을 줘요. 네. 그런데요, 말초 혈관에 피가 많이 가면은 우리는 덥다고, 우리는 뭔가 따뜻해진다고 느끼게 되고요. 아하. 술 마시게 되면은 말초 혈관들이 이완이 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 반대로 말초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그때는 춥다고 느껴지게 되고요. 아하.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은 막 달아나건 싸워야 되니까 일단 심장으로 피가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초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갑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야, 뭔가 그래도 이게 의학적,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약간 저런 공포 체험하면 더위가 순간 싹 잊어지는. 근데 어쨌든 저 전망대도 다 안전 조치했겠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미국 유타주로 가보겠습니다. 오, 네네. 요즘 정말 덥잖아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땐 역시 물놀이죠. 또 물놀이도 이 잠수를 하면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이 드는데 네. 하지만 물놀이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미국 유타주에 있는 한 국립공원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네네. 자, 하나, 둘, 셋, 잠수했습니다. 어머. 지금 보시나요? 그 순간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 폭탄처럼 떨어집니다. 어머머. 한 가족이 폭포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어머. 저 떨어진 거 다름 아닌 절벽에서 바위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어머머머. 다행히 이번 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마치 정말 이거 송구한 표현인데 김현주 평론가님, 전쟁 그 포탄 같은 게 떨어진 줄 알았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 속에 폭탄이 투하되는 장면과 같은 것을 연상시키는 그게 실제로 벌어졌으니 어머나. 저분들은 나중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근데 저 뒤에 쪽을 보시면은 저 폭포 비슷한 그 옆쪽으로 네. 거의 직벽에 가까운 석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현지 당국에 따르면은 저 돌벽에서 바위가 평상시에도 낙석이 상당히 잦게 일어나는 그런 장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하는 그런 장소였음에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고 갑자기 미국이긴 하지만 화딱지가 나요. 보세요. 저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평소에도 낙석 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기 보세요. 저 웅덩이가 저기 호수 같은 저기 뭐라 그래요? 저 웅덩이 물웅덩이나 저런 걸 뭐라 그러죠? 허지연 변호사님, 저런 거 뭐라 그래요? 저 놀러 가 아시잖아요. 무릉덩이요? 무릉덩이, 개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기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 표지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런 안전조치 하나도 없는 게 국립공원이에요? 이런 것도 반드시 이게 안전 불감증인 거예요. 이런 것도 하지 않은 게 국립공원이. 만약에 저분들 정말 끔찍한 일이 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반드시 안전 진단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곳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낙석의 위험이 있으니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안전 표지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허준 변호사님. 네, 최근 중국도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아주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우면 이것이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도로도 그 열기를 견디지 못했다는 건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천천히 주행 중인 차량 앞에서 갑자기 보세요. 무언가가 어머. 펑 하고 터지더니 도로가 솟아오릅니다. 어머머. 4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 시멘트 도로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면서 폭발한 겁니다. 어머나. 도로 표면이 쪼개지면서 속 붙인 탓에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기도 했는데요. 마치 길 아래서 무슨 폭발물이라도 터진 듯한 모습입니다. 아니 요즘 진짜 뭐 하늘에서 뭐 우박이 굵은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겁나는 일이지만 잘 가다가 안진용 기자님 땅이 뭐 이 땅 꺼짐 현상 싱크홀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저렇게 시멘트 갑자기 터질 줄 누가 알아요 진짜. 싱크홀은 밑으로 꺼짐 현상인데 지금은 위로 솟아오르고 있죠. 게다가 저 운전자 평소에도 무탈하게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다행히도 이 운전자 앞쪽에서 저런 터짐 현상이 발생한 건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은 덕분에 차량 보니까 유리창에 파편이 튄 정도였고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더우면 저런 일이 벌어지냐. 네. 중국 허난성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40도에 육박한다고 아유. 합니다. 그리고 도로 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로가 저렇게 터져오르는 현상 외에도 또 어떤 일이 있냐.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된 오토바이는 차체와 바퀴가 녹아내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아파트가 녹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겠죠. 발바닥에 아스팔트가 녹아서 묻어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저런 상황 보면 얼마나 온도가 높아서 그럴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이 시멘트, 아스팔트가 터진다는 생각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게 그런다고 땅만 쳐다보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진짜 이 더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야 이거 인간이 좀 이 너무 변덕이 심한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가을이 여름이 후딱 가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허준 변호사님.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바비 인형 다들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바비 인형, 미미, 주주 이런 인형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마론 인형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네. 남자 바비 인형부터 여자 바비 인형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바비들이 있습니다. 아하. 또 여자 바비 인형은요. 외모도 다양한데요. 검은색 단발머리 인형부터 노란색 긴 생머리까지 정말 다양한 무슨 바비 뭐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졸업 바비, 뭐 졸업식 하는 모습 이런 그래요? 것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 미국의 대표적인 장난감 중에 하나인데요. 어허. 이번에는요. 네. 바비 인형이 당뇨병을 앓는 모습으로 출시돼서 아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네, 파란색 물방울 무늬 옷에 하늘색 가방을 든 바비 인형입니다. 머리숱도 풍성한 것이 도대체 무슨 샴푸를 쓰길래 저렇게 머리가 맞나 궁금한데요. 근데 이 바비 인형 복부에 보시면 저 핑크색, 분홍색 무언가가 달려 있잖아요. 무전기인가? 뭐 열쇠고리인가? 벨트인가 싶은데 이것이 다름 아닌 인슐린 펌프입니다. 네? 인슐린 펌프 아니 김묘성 기자님 인슐린 펌프라는 게 뭐예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그 인형의 복부에 있는 인슐린 펌프는 체내에 인슐린을 주입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전자기기를 장난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는 인슐린 펌프와 비슷한 색의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휴대전화거든요. 어허. 이 휴대전화는 혈당 수치가 이제 기록이 돼서 수치적으로 표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장난감으로 만들어졌나 싶었는데 네. 회사 측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천성 당뇨병인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바비 인형을 출시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야, 이 설명까지 듣고 보니까 참 뭔가 필요한 인형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 근데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을 앓는 인형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바비 하면 그 상징적인 게 보통은 아주 긴 금발을 흩날리는
백인 인형으로 이제 상징이 되어 오다가 최근 네. 들어서 이제 사회 환경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바비 인형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휠체어를 탄 바비도 있고 다운 증후군의 바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바비 인형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다양성을 일깨워주는 아주 착한 장난감이다. 네. 또 포용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최명규 원장님, 그 해당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병과 똑같은 그 바비 인형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1형 당뇨병은 특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은 1형과 2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1형은 주로 어린아이들한테 잘 생깁니다.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2형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인슐린은 몸에 있지만 그 인슐린이 몸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형 당뇨병이 있는 아이들은 남들은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식이요법부터 시작해서 네. 적어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 인형은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틀림없이 커다란 용기를 갖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회사가 큰 일을 했네요. 정말 어떤 그런 환우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을 주는 큰 선물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